이른가 그렇게 빨리 해? 잘 됐다. 이에요. 방학 보통 여름방학이 니네 주 5일제로 바뀌면서 정말 길게 하는 학교가 4주가 조금 안 되고 짧게 하는 학교는 나 방학 제일 짧은 거 5일 봤어. 7일 봤어. 7일. 아니 주말 빼고 7일. 월화수목금 월화. 이랬던 학교도 본 적 있거든. 물론 고등학교이긴 하지만. 그래서 방학이 짧아져서 양은 확실히 줄긴 할 거야. 자, 뭐 어쨌든 일단은 눈앞에 있는 중간고사 먼저, 기말고사 먼저 끝내야 되니까. 자, 108번 문제 보세요. 정원이 240명의 어느 학교 입학시험에서 전체 지원자의 남녀의 비가 나와 있고 합격자의 남녀의 비가 나오고 불합격자의 남녀의 비가 나왔을 때 전체 지원자의 숫자를 찾으라고 시켰죠. 그럼 지금처럼 뭔가 비가 몇 대면 몇 대면 몇 대면 나오는 문제들 있지? 이런 문제들은 전부 다 뭐 할 거냐면 표 그려야 돼. 무조건 표를 그려서 풀어라. 알겠죠? 자, 표 그리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보면은 이런 문제들의 대다수가 그거야. 남자와 여자를 놓고 비교를 시킬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는 합격자, 불합격자가 나왔지.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수학 점수, 영어 점수, 평균 비율 뭐 이렇게도 갈 수도 있고 여기서 조금 더 어려워지잖아? 합격자의 최저 점수 뭐 합격자의 평균, 불합격자의 평균 이런 식으로 조건이 하나 더 추가되는 경우도 있어. 근데 그런 문제는 나오면 같이 한번 보기로 하고 지금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표를 그리는 방법, 이런 표를 그리는 단순한 문제들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잘 좀 기억해놔. 학교 시험 문제가 조금 어렵다, 선생님들이 작성하고 냈다 하면은 이 문제가 무조건 시험 문제로 등장합니다. 네. 뭐라 그랬어 내가? 선생님이 작성하면 이런 문제 나와요. 그래. 자, 그래서 표를 그리는 방법 어떻게 그릴 거냐? 일단 남자와 여자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어. 여러분들 편한 대로 남녀를 잡는 거야. 그리고 나눠. 그리고 여기에 전체 인원과 그 다음에 합격자가 나와 있고 불합격자가 나와 있지? 요거를 문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그냥 적어주시면 돼요. 편하게 여러분들 마음대로 적어도 상관없어. 확인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적을 거냐면 일단 전체 인원 있지? 전체 인원은 놔둬. 그냥 전체 쪽은 웬만하면 건들지 말고 냅둬. 합격과 불합격이라는 두 가지 비교 대상이 있잖아. 요 두 가지를 먼저 보는 거야. 그리고 합격자 남자 비, 여자 비 몇 대 몇이야? 합격자는 2대1이거든. 책 펴 인간아! 합격자 2대1이잖아. 네. 그러면 합격자 남자 2x, 여자 x명이야. 2대1이니까. 2명, 1명은 아닐 거 아니야. 확인됐죠? 그럼 불합격자의 남녀의 비는 1대1이지? x랑 x라고 쓰면 될까 안 될까? 다른 문자를 써야 되는 거야. 왜? 여기서 x가 만약에 10이 돼서 20명, 10명인데 불합격자 10명, 10명이는 없잖아. 이런 수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 네. 그래서 y랑 y 이렇게. 확인돼요? 이게 표 완성이야. 끝난 거야. 왜? 남자는 합격했거나 불합격했거나지. 그러니까 여기 전체가 뭐야? 2x 플러스 y. 여자는 x 플러스 y 이렇게. 확인됩니까?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식 뭐가 나오게 될 거냐? 문제를 보니까 정원이 몇 명이래? 240명. 그러면 남자인 2x 플러스 y에다가 더하기 여자인 x 플러스 y를 더한 게 몇 명이어야 돼? 240명이 돼야 돼.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식은 우리가 아직 이용하는 게 남자와 여자의 비가 몇 대 몇이야? 3대 2잖아. 맞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찾은 남자의 숫자 2x 플러스 y랑 여자의 숫자 x 플러스 y의 비가 몇 대 몇? 3대 2. 이렇게 비례식 하나가 더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렇게 해서 두 개의 식을 우리가 만들어낼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거 만들면 푸는 거는 뭐 문제 없죠? 네, 요렇게.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식을 만드는 방법들이 사실은 되게 다양해. 어떤 식으로도 만드냐면 남자와 여자 몇 명인지 모르지? 3A, 2A명. 3대 2니까. 3A, 2A. 그래서 두 개 더면 5A지. 5A가 240. 그럼 A가 몇 명인지 나와버렸지. 그 남자와 여자의 숫자를 바로 구해버린단 말이야. 그리고 그 중에 합격자 2XX, 불합격자 YY.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어. 근데 그렇게 계산하다 보면은 분명히 또 산수하다 틀리는 인간들이 나와. 그래서 그냥 애초에 식으로 그냥 끌어나가서 식으로 설명을 한 거야.
여기서 A를 쓰고 합격자 또 X, Y 쓰면 문자가 또 3개가 돼버리면 또 당황한단 말이지. 시간이 모자라면. 문자가 3개만 풀기 힘들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합격과 불합격을 기준으로 잡고 전체 인원을 더해서 만든다. 이렇게 식으로 끄집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이렇게 한번 풀어봐. 이게 오히려 그냥 푸는 것보다 조금 더 쉬울 거야. 아시겠죠? 네. 좋아요.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 자, 그러면 109번, 110번 똑같죠? 네. 맞니? 그럼 여러분들 해도 돼? 네. 그럼 해보고 다시 질문하자. 자, 109, 110. 자, 그럼 114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해보고 질문하려고 그러면 왠지 안 해보는 사람들이 자꾸 나올 것 같아서. 조민경 씨 해봤어, 안 해봤어? 앞에 다시 풀어보라고 했던 거. 반복 풀고 나랑 그러니까 해봤냐고 안 해봤냐고.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 안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니까. 하라고 조민경 씨. 자, 114번. 문항의 배점이 각각 2점, 3점, 4점인 수학시험에서 어느 학생이 16개를 맞춰서 51점을 받았다. 4점 문항의 개수가 3점 문항의 개수보다 5만큼 더 많다.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생각해 볼까? 2점짜리랑 3점짜리랑 4점짜리가 있는데 각각 몇 개씩 맞았는지 우리 알아 몰라? 모르지. 그래서 제일 원래 속 편하게 만드는 식은 X개, Y개, Z개야. 원래 제일 편하게 만드는 식은 이거야. 근데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문자가 3개잖아. 여러분들 문자가 2개짜리만 배웠지 3개짜리는 안 배웠잖아. 그래서 일단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 3개네, X, Y, Z. 그리고 이제 문제를 읽는 거야. 읽어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두 번째 줄 끝머리 봐봐. 4점짜리 문항의 개수가 3점짜리 문항의 개수보다 5만큼 더 많다고 나왔지. 즉 얘가 3점짜리보다 더 많아. 몇 개 더 많아? 5개. 그럼 Z 대신에 이제 우리 뭐 하면 돼? Y 플러스 5로 고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문자의 개수를 줄여버리는 거야. 알겠죠? 근데 이런 게 잘 못 찾겠잖아? 그럼 그냥 3개로 가버려. 3개 연립해도 돼. 알겠지? 근데 가능하면 이런 걸 찾는 걸 연습을 좀 해줘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식 어떻게 만들게 될 거야? 일단 2점짜리 X개, 3점짜리 Y개, 그 다음에 4점짜리 Y 플러스 5개 이렇게 합쳐서 점수를 51점을 받았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항이 전체 몇 개래? 16개를 맞췄다 그랬잖아. 맞지? 그러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Y 플러스 5까지 계산한 게 얼마가 돼? 16개. 이렇게 2개씩 연립하면 정답 나오겠죠. 됐습니까? 계산할 수 있겠지? 넘어갑니다. 자, 116. 계단 문제네. 맞죠? 그럼 이 계단 문제 뭐 하라 그랬어? 그래, 무조건 표 그려라라고 얘기를 했었죠. 어떻게 그릴 거야? 여기가 진서, 여기가 세진이. 그리고 나눠서 표를 그려야 돼. 여기에 이긴 횟수, 진 횟수를 적자. W 뭐의 약자야? 윈, L은? 그래. 네가 알면 됐다. 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기고 진 횟수 따질 때 가위가위보를 할 거야. 비기는 경우는 생각을 안 해. 그럼 내가 만약에 현석이랑 가위바위보 할 거거든? 내가 만약에 10번을 이겼어. 그럼 현석이 몇 번 진 거야? 내가 이긴 횟수가 상대방의 진 횟수랑 똑같아지는 거 있지? 그것만 잘 기억해놔.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면은 진서와 세진이가 있는데 각각 몇 번씩 이기는지 나와 안 나와? 안 나왔죠? 근데 문제를 세진이가 이긴 횟수가 오라 그랬지? 그럼 세진이가 이긴 횟수 뭐라고 해? X라고 하자. 그러면 진서가 진 횟수가 X가 되겠지? 그러면 이번에는 진서가 이긴 횟수는 Y라고 쓰는 거야. 이렇게. 확인됩니까? 그럼 이번에도 똑같이 적용이야. 문자를 줄일 수가 있어. 가위바위보를 지금 보니까 총 20번 했지? 맞아요? 그럼 결국에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Y가 뭐라고 생각해도 돼? 전체 20에서 X 뺀 거라고 생각해도 되지? 이렇게 식으로 만들어서 문자의 개수를 하나로 줄여버릴 수도 있어. 근데 굳이라는 거지, 굳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이기고 진 횟수 합쳐버리면 20번 되겠구나. 이렇게 써도 문제가 없는 거겠죠. 편하게 가요. 얘는 쓰고 싶은 대로.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를 지금 봤더니 세진이는 어떻게 돼 있어? 처음보다 진서는 10계단을 올라가 있지. 맞아요? 맞니? 자, 그러면은 지금 문제를 보니까 이긴 사람은 5계단을 올라가고 진 사람은 3계단을 내려간다 그랬지. 그럼 이길 때마다 곱하기 5를 하면 되는 거잖아. 5계단씩 올라가니까. 그럼 진 횟수에다가는 곱하기 마이너스 3을 하면 되겠지?
확인돼요? 그럼 진서는 계단의 변화를 살펴보자고. 어떻게 되는 거야? 5i에다가 마이너스 3x만큼의 계단의 변화가 생기는 게 진서 거겠지. 자, 진서 문제에서 확인해봐. 진서 몇 계단 어떻게 돼 있대? 10계단 올라가 있죠. 그럼 올라간다. 플러스 써서 10.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식 하나 더 만들 수 있다. 세진이 걸로. 그지? 세진이는 이길 때마다 5계단 올라가니까 5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i가 되겠지? 그랬더니 몇 계단 올라가 있대? 18계단을 올라가 있다. 그럼 이번에 식이 몇 개 나온 거야? 3개. 그럼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2개 아무거나 묶어서 문제 풀어버리면 되겠지? 확인됩니까? 뭘로 풀든 상관없어. 3개 중에 아무거나 2개 쓰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할 수 있겠어? 이기는 경우 어디 있어요? 이기는 경우. 어? 진작만 해야 될 거 아니야. 문제가 이렇게 쉬운데 질문할 리가 없다는 야, 아니, 질문할 리가 없다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김혜성 무시하냐? 너 사과해, 현석이한테. 이렇게 좀 대충 문제가 똑같은데. 하나도 안 먹히잖아요. 아, 그래? 알았어. 그럼 자, 방법을 바꿔야지. 비기는 게 있었네. 그럼 야, 자, 이기면 W, 지면 L, 비기면. 지기면. 뭐의 역전돼? 뭐의 역전돼? 어? 뭐의 역전돼? 뭐였더라? 비기면. 저렇게 모른다고 하면 되지. 남자가 치사하게 뭐 하고 있는 거야. 비기면. 뭐? 심장. 그래. 비기면 T. 자, 그러면은 누가 나왔지? 아까 진서랑 세진인가? 그러면 이번에 비긴 횟수가 몇 번인지 우리 알아 몰라? 비긴 횟수를 Y로 잡자. 확인됐죠? 그러면 진서가 이긴 횟수가 X야. 세진이가 이긴 횟수. 우리 세진이 거 찾는 거니까. 그럼 진서가 진 게 X지 있죠? 맞죠? 그러면 이제 진서가 이긴 횟수 찾아야 되거든? 어떻게 하면 될까? 20에서 X랑 Y 더한 거 빼면 돼. 맞죠? 마찬가지로 20에서 X랑 Y 더하기 빼면 되지? 확인됩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체크해봐. 이기면 5계단 올라가지. 비기면 1계단 내려오지. 그 다음에 지면 3계단 내려오지.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첫 번째 진서 걸로 식을 만드는 수밖에 없겠다. 그지?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5에다가 20 마이너스 x 플러스 y 곱하고 빼기 y 하고 빼기 3x 계산하면 진서 몇 계단 올라가 있대? 10계단.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세진이 거 5계단씩 x번 그 다음에 y번 빠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다가 20 마이너스 x 플러스 y 곱하고 그래서 18계단. 맞습니까? 요거야. 그러면 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지 뭐. 이해됐어요? 네.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그럼 요거는 하고 가자. 지금부터 1번 드릴게요. 빨리 풀어서 x랑 y 값 찾으세요. 다 했죠? 나도 해볼까?
때려달라고? 아니. 왜 이러는 거야? 자, 연립하면 일단 식 정리하면 이렇게 두 식으로 바뀌거든? 연립 바로 되잖아. 이렇게. 확인됩니까? 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뭘 찾는 거였어? 세진이가 이긴 거지? 세진이가 이긴 거 X잖아. 그래서 정답 뭐야? 9. 그래서 5번. 됐습니까? 네, 이렇게야. 자, 다음 문제 가보자. 119. 현우는 헬스장에서 유산소 운동과 근육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 달에는 야 이거 뭐야? 작년과의 비교 문제잖아. 이번 달 지난달 나오니까. 그럼 이럴 때는 뭐 하는 거야? 지난달 거에서 우리 미지수 잡으라고 했었죠? 그리고 지난달, 이번 달 이렇게 둘로 나눠보자고. 그러면 자, 지금 문제를 싹 봤더니 유산소 운동과 근육 운동 시간 두 가지가 나오는 거잖아. 그럼 여기 유산소 운동, 여기 근육 운동 이렇게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지난달에 유산소 몇 시간 했는지 우리 알아요, 몰라요? X. 근육 운동 몇 시간 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Y. 이렇게.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번 달에는 유산소 운동이 어떻게 됐어? 12%가 늘어났지? 그러면은 100분의 112X가 이번 달에 한 유산소 운동의 시간이 되겠네요. 근육 운동은 36%가 늘었으니까 100분의 136Y가 될 것이고요.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렇게밖에 쓸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변화량이 나온 게 아니라 이번 달 운동 총 시간이 26시간이라고 나와버렸잖아. 맞죠? 그러니까 변화, 지난달에 몇 시간을 운동했고 이번 달에 몇 시간이 변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전체를 적은 거야. 확인됐니? 그럼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식을 바로 이렇게 끌어낼 수 있겠네. 100분의 112X에다가 더하기 100분의 136Y를 하면 이게 전체 시간 26시간이겠구나. 확인됩니까? 자, 근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 맞지? 우리 문제에서 이용하는 정보 있는 것 같은데? 뭐 이용 안 했을까? 그렇지. 전체적으로 운동 시간을 30%를 늘렸다 그랬지. 맞아요? 그러면 지난달에 운동했었던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이번 달에 이만큼씩 늘렸더니 전체적으로는 30%가 늘어나 버린 거잖아. 맞죠? 그러면 우리 중간에 변화량도 한번 찾고 가볼까? 변화량? 이번 달에는 얼만큼 변했어? 100분의 12X만큼이 늘었고 근육량은 100분의 36Y만큼이 늘어버렸지. 맞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변한 게 원래 운동했던 시간보다 30%가 변한 거잖아. 늘어난 걸로. 맞지? 여기서부터 두 번째 식이 나오는 거야. 뭐가 되느냐? 변화량이 100분의 12X 더하기 100분의 36Y잖아.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원래 지난달에 했던 운동 시간이 X 플러스 Y였지. 이거의 30%라고. 이렇게. 확인됩니까? 근데 만약에 이 식, 선생님 이거 잘 이해 안 되는데요? 그러면 이 식 말고 이렇게 만들어도 돼. 뭐냐? 이번 달에 운동했던 게 100분의 112X지. 그리고 100분의 136Y지. 이번 달에 한 게 맞지? 이게 지난달에 비해서 30%가 늘었잖아. 지난달보다 130%가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난달 거 X 플러스 Y에다가 뭐 하겠다는 거야? 100분의 139 하면 돼. 이렇게 식을 만들어도 된다고. 확인돼요? 근데 이렇게 만들면 식이 어때? 겁나 복잡하지? 근데 이번 문제 한정으로 얘가 얼마인 걸 알아, 우리? 그러면 그냥 얘가 26이야. 이렇게 식 만들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써도 돼. 두 번째 식으로.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걸 통째로 갖다가 써도 상관없을 거고. 아, 선생님, 저는 이거 너무 복잡하고 싫은데요? 그럼 얘네들 갖다 써도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선생님, 저는 그냥 변화량만 갖고 할래요? 이렇게 해도 되고. 편하신 대로. 그냥 저번 달 운동 시간에 찾으려고 했거든요. 저번 달 운동 시간은 무슨 수로 찾을 거야? 만약에 응. 새로운 문자 Z가 된 다음에 새로운 문자를. 새로운 문자, 그러니까 저번 달에 아. 운동 시간을 Z라고 한 다음에 30% 늦었으니까 100분의 130 Z가 26이라고 Z 값이 진 다음에 그게 이거랑 뭐가 달라? 굳이 문자를 Z로 새롭게 만들 필요가 없잖아. 지금 말한 게 요 시간이야. 요게 최근에 Z인 거잖아. 굳이 Z라고 하지 말고 X랑 Y를 갖다 써는 게 낫겠지. 그때는. 이해됩니까? 두 번째 식이 하나
둘, 세 종류로 만들어진 거거든? 셋 중에 니네 취사 선택하라는 얘기야. 세 가지씩이 다 이해가 돼야 돼, 지금. 자, 시간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눈으로 보면서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안 되면 다시 질문해. 눈으로 봐봐, 지금. 세 번째 식. 저 두 번째 식 한번 봐. 확인돼야 됩니다. 돼요? 괜찮아? 네. 그래, 그러면 요거는 계산 여러분들이 해. 자, 120 갑시다. 어느 상점에서 현재의 물품량의 매일 Xg을 구입하여 70일 동안 Yg씩 판매할 예정입니다. 1일 구입량을 10% 감소시켰더니 50일 동안만 Yg씩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구입량을 10% 감소시킨 상태에서 70일 동안 매일 일정한 양을 판매할 때 1일 판매량을 몇 프로 감소시켜야 하는지 구하십시오. 이게 뭔 소리야? 현재 물품량에 매일 Xg을 구입하여 현재 물품량에다가 Xg씩 추가할 거라는 얘기인가? 그러면 일단 생각을 해볼까? 120번? 원래대로 우리가 계산을 한다고 하면 현재 물품량이 얼마인지 모르겠거든? A라고 하자. 현재 물품량은 A야. 확인되니? 그럼 여기다가 우리는 이제 A에다가 더 할 거야. Xg씩 매일매일 구입을 하잖아. 근데 70일 동안 Yg씩 판매할 거잖아. 맞죠? 다시 말하면 Xg씩 며칠 구입할지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70일. 맞아요? 그럼 A 더하기 70X가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되니 안 되니? 그럼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하면 이게 뭐가 된다는 얘기야? 70일 동안 Yg씩 매일매일 판매하게 될 거다. 이해돼요? 안 돼요? 자, 요렇게. 근데 1일 구입량을 10% 감소시켰어. 그러면 감소시켰어. 그러면 원래 있었던 양 A는 변함이 없겠지? 근데 원래 하루에 Xg씩 구입을 할 거잖아. 10%를 감소시키면 몇 프로만 구입하겠다는 얘기야? 10%를 줄이면 몇 프로야? 90%가 남잖아. 90%씩 구입을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100분의 90X를 구입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하루에. 그럼 이거를 50일 동안만 Yg씩 판매할 수 있었다? 그럼 여기다 곱하기 50을 계산한 게 뭐가 되는 거야? 50Y가 된다는 얘기 아니야? 확인되니? 이 얘기 같은데? 그랬을 때 10%를 감소시킨 상태에서 70일 동안 매일 일정한 양을 판매할 때 1일 판매량을 몇 % 감소시켜야 하는지 구하시오라고. 잘못했어. 다시 해야 돼. 왜냐면 마지막 줄에 재고량이 없는 것으로 한다고 나왔잖아. 현재 내가 A만큼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 이게 없는 거네. 그럼 이게 없어.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 내가 매일 Xg을 구입하여 70일 동안 Yg씩 판매할 거잖아. 그러면 Xg 구입해서 계속 Y씩 판매하는 거니까 X랑 Y랑 똑같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성립이 안 되는데? 그렇지 않아? 그러면 결국에 120번의 정답이 10%를 내가 판매 금액을 줄여버리면 10%만큼을 늘려서 판매하면 된다는 얘기잖아. 10%만큼 줄여서 판매하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않니? 뭔가 이거 문제 이상한데? 지금? 잠깐만. 문제 자체가 이해가 돼야 되는데 문제 자체가 좀 말이 너무 어렵게 돼 있는데 이거? 재고가 없다고 했잖아. 재고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제대로 문제 풀려면? 근데 왜 여기 마지막에 재고는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그럼 말이 지금 어렵게 돼 있는 건데 이거야. 내가 지금 현재 물건을 얼마큼씩 가지고 있는 건 맞아. 근데 재고는 없는 것으로 한다고 나오잖아. 팔고 남기는 양이 없는 거야. 무조건 70일이 지나잖아? 다 팔아야 돼, 무조건. 50일이 지나면 무조건 다 팔아야 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냥 가. 현재 원래 가지고 있는 양 있지? A만큼을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70일, 원래 계획대로 가면은 원래 계획은 뭐였냐면 원래 있던 A에다가 70X를 더할 거야.
그럼 이게 뭐야? 70y가 되는 거지. 확인되죠? 근데 이제 구입량 자체를 감소시킨 거잖아. 10%를. 그러면 어떻게 구입하게 돼야 돼? A 더하기 100분의 90x만큼을 50일 동안 사겠다는 얘기거든? 이렇게 하면 50일 동안밖에 못 팔아. 확인돼요? 자, 근데 이제 우리는 뭐 하라고 했냐면, 그러면 난 무조건 70일 팔아야 되겠어. 70일을. 그지? 그랬을 때 판매량 얼마 감소시킬 거냐? 판매량까지 감소시켜라. 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자. A 더하기 100분의 90x씩 구입을 할 건데 이렇게 70일을 난 무조건 팔아야겠어. 맞지? 그러면 마찬가지로 70일 동안 샀으니까 70일 동안 팔 거야. 근데 그냥 파는 게 아니라 Y에다가 구입량을 줄일 거야. 몇 프로 줄일지 우리 알아 몰라. 그걸 찾는 게 목적이지. 그러니까 그 줄이게 되는 퍼센트를 K%만큼 줄인다고 생각을 하죠. 확인됩니까? 즉 판매량을 K%만큼 감소시킨다. 이거는 10%의 구입량을 감소시키는 거고. 확인돼요? 그래서 식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 거야. 우리 이제 이거 풀어야 돼. 뭔 말인지 이해되니 안 되니? 이해되니? 그럼 자, 어떻게 해볼까? 얘네 두 개를 먼저 우리가 연립을 해야 될 것 같거든? 자, 일단 얘부터 정리해봐. 요거 뭐네? 여기만 45x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있는 식에서 a 플러스 70x가 70y가 되는 거지. 밑에 식에서는 a 플러스 45x가 50y가 되는 거고. 맞죠? 얘도 정리 좀 하자. 이거는 뭐야? 63x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얘가 a 플러스 63x가 이제 요거 정리해야 되지. 이게 몇 A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요렇게 약분만 하자. 그러면 10분의 7에다가 100-K를 곱하고 Y를 곱하면 되겠지. 근데 이거 100-K라고 하면 너무 좀 빡세지 않냐? 그치? 그러면 생각을 바꾸자. K%를 감소시킨 게 아니라 여러분들 생각해봐. 내가 10%를 감소시키면 얼마 받겠다는 얘기야. 90%만 받으면 되는 거지. 맞죠? 그래서 나는 10%를 바로 찾으려고 K%라고 한 거였단 말이야. 근데 그거 말고 그냥 90%로 계산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냥 판매하게 되는 양이 이렇게 잡아버리는 거야. 그냥 90%만 내가 구입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그냥 10% 감소다. 이렇게 따라가는 거니까 여기가 그냥 바로 뭐가 돼? K로 그냥 써버리면 되겠지? 이렇게 가자. 그게 더 여러분들 계산하기 훨씬 편하겠다. 확인됩니까? 그러면 여기가 10분의 7K에다가 Y 곱하게 되는 거네. 이해돼요? 그러면 원래 있었던 두 개의 식에서 이미 문자가 세 종류인데 얘까지 추가하면 문자가 4개로 늘어나 버렸지. 야, 이거 큰일이야. 그지?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문자를 줄일 수 있는 수단들을 생각을 해야 돼. 자, 문제를 다시 봐. 문제에서 우리가 무언가 놓치고 가는 게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 뭐 특별하게 놓치고 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뭐야? 그냥 이대로 문제 풀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이 두 개의 식에서 x가 얼마고 y가 얼마인지 찾을 수는 없겠지. 근데 x가 뭐 예를 들어서 a, x, y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게 만약에 a라고 생각을 하잖아. a는 그냥 a인데 x가 몇 a인지 y가 몇 a인지 고치는 건 가능해. 확인돼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개를 지금부터 연립을 시작해 볼 건데 a, x, y 중에 마음에 드는 걸 하나 골라야 돼. 뭐가 마음에 들어? 난 마음에 안 드는데? A 마음에 안 드는데? 응, 딴 거 골라봐. Y요. 어? Y요. Y가 마음에 들어? 싫어. A로 할 거야. 자, 그래서 두 개를 연립할 건데 A가 마음에 들었지? 그럼 마음에 드는 거 말고 X랑 Y를 둘 중에 하나를 소거시킬 거야. 마음에 드는 건 냅두고. 그러면 X부터 소거시키자. 얼마 곱해야 돼? 위에다가 45 곱할 거야, 진짜야? 진심이야? 아니라고 해줘. 얼마 곱할 거야? 야, 곱해 빨리. 그러면 뭐 돼? 45A 더하기 45 곱하면
난 그냥 9만 곱하고 싶었는데 45 곱하자고 해서 한 거다. 9요. 자, 9 곱해 9. 위에다 9 곱할 거야. 그럼 630 x가 630 y가 되는 거지? 자, 밑에다가는 7 곱할 거야. 응? 7이면 되나? 안 될 것 같은데? 14 곱해야 되는데, 14? 밑에 거에. 밑에 거에 14 곱해야 돼. 14 곱하기 45야. 그러면 그냥 14a 플러스 630x 되겠지 뭐. 14 곱하면 700y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얘네 둘을 연립할 건데 x 이제 소거시킬 수 있지? 밑에 거에서 위에 거를 빼자. 그러면 몇 a가 돼? 5a가 뭐가 돼? 70y 이렇게 돼버리지? 그럼 결국에 a가 뭐야? 14y가 되는 거지? 그럼 우리는 바로 y가 뭐다? 14분의 1a다. 이렇게. 자, 하나 찾았어. 그럼 이제 또 하는 거야. 이번에는 y 소거시킬 거야. 그러면 얘네들 통분해야 되니까 위에 5 곱하고 밑에 7 곱하면 되지? 이번 거 쉽다. 위에 5는 내가 해줄게. 위에다 5를 곱하면 5a 플러스 350x가 350y야. 자, 밑에 거에 7 곱할 거야. 그럼 7a 플러스 얼마야? 300x 맞아? 얼마야? 그렇지. 315x가 350y 맞습니까? 네. 자, 또 마찬가지로 뺄 거야.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뺄 거야. 그럼 빼면 2a 마이너스 35x가 0 되는 거지? 그럼 이번에는 x가 뭐야? 35분의 2a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걸 여기다 대입할 거야. 이해되니? 그럼 자, 대입하자. a는 그냥 냅둬. x가 뭐였어? 35분의 2a지. 그러면 더하기 35분의 여기다 2i 곱하자. 그러면 뭐가 돼? 126xa는 10분의 7에다가 곱하기 y가 14분의 1이었지? 14분의 1a 여기다 곱하기 k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약분부터 여기 7로 맞아요? 여기 맞아요? 그럼 정리 한번 하면은 이렇게 되겠네. 20분의 1ak 얘 먼저 쓸 거야. 는 a에다 5분의 18a 더할 거야. 그러면 5분의 뭐가 돼요? 23a가 되겠지? 맞아? a가 약분돼. 확인됐어요? 그러면 결국은 k가 뭐가 되는 거야? 5분의 23에다가 20을 곱하면 되는 거지? 그럼 얼마가 돼? 92가 된다는 얘기지. 이해돼요? 안 돼요? 다시 말하면 92%만 받겠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그럼 몇 프로 할인해주면 돼? 요만큼 할인이니까 그렇지. 정답 8% 이렇게 되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방정식에서는 미지수가 2개면 식도 2개라서 연립하면 미지수 하나씩 소거돼서 바로바로 구할 수 있었거든? 근데 이번에는 뭐 한 거냐면 문자의 개수는 분명히 3개나 나왔어. 근데 식이 2개밖에 없는 거야. 우리에게 준비된 식이. 그래서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고친 거야. 즉 우리는 지금 a가 마음에 들었잖아. a는 그냥 a고 x를 몇 a, y를 몇 a로 설명한 거야. 내가 만약에 x가 마음에 들었잖아? 그럼 그때는 x는 그냥 x고 a가 몇 x, y가 몇 x 이렇게 바꿔서 설명을 했겠지.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보고 선택하는 거야. 마음대로 해도 돼. 뭐가 되든 상관없어. 아시겠어요?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정답까지 찾아내게 된 겁니다. 요거는 오늘 집에 와서 꼭 다시 한번 해봐. 일단 식 만드는 거 자체가 일단 요거 10% 감소했다 이렇게 쓰고 감소했다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쓰는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원가 정가 문제 때문이라도 반드시 알아둬야 돼. 알겠죠? 좋아, 다음 문제 넘어가죠. 122 이거 왠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질문할 것 같으니까 집에서 꼭 다시 풀어보고 또 질문해. 어느 문구점에서 연필 300자루와 볼펜 300자루를 21만 원에 구입하여 연필은 50%, 볼펜은 40%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다. 야, 말하기 무섭게 나오네? 122번.
연필과 볼펜의 원가, 정가, 할인가에 대한 얘기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쭉 물건을 우리가 읽어봤더니 연필 300자루와 볼펜 300자루를 21만 원에 구입을 했지? 한 자루당 가격으로 일단 따라가 볼 거야. 확인되니? 그럼 둘의 개수가 똑같으니까 아니다. 그냥 가자. 연필 한 자루에 얼마인지 원가가 얼마인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죠? 네. 볼펜은? 안 나왔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원가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정가를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가, 연필 거는 X, 볼펜 거는 Y. 확인돼요? 근데 얘가 300개씩 샀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계산할 때는 300X 더하기 300Y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총 합계가 21만 원. 이렇게 식이 하나가 나오는 거네.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봤더니 연필 전체의 2분의 1, 볼펜 전체의 3분의 1을 정가로 팔았어. 그 다음에 남은 연필과 볼펜은 각각 정가에서 20%, 10%를 할인해서 팔아 모두 74,000원의 이익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말 되게 복잡하게 나왔다. 그지? 자, 그러면 일단 생각을 하자. 정가를 어떻게 정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연필은 50%, 볼펜은 40%의 이익을 붙였지? 그럼 연필의 정가 얼마야? 하나의 정가 100분의 150 X. 볼펜 하나의 정가는 100분의 140 Y.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그냥 판매를 했다가 아니라 두 부류로 나뉜 거야. 맞지? 연필의 절반은 정가대로 팔았지? 맞아요? 볼펜은, 연필의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할인해서 팔았지? 다시 말하면 연필을 총 판매한 판매 금액을 보면 절반. 연필 몇 자루 샀어? 300자루 샀잖아. 절반이 몇 자루야? 150자루. 다시 말하면 150자루는 100분의 150X라는 금액으로 150자루를 팔았어. 맞죠? 그리고 남은 150자루는 정가에 몇 프로를 할인해줬어? 20%를 할인해줬지? 다시 말하면 정가의 80%만 받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우리는 100분의 150X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80을 한 금액으로 팔았어. 몇 자루를? 150자루를. 이게 연필의 판매 금액이야. 총 판매 금액. 이해돼요? 안 돼요? 되죠? 자, 그 다음 문제. 볼펜은 3분의 1을 정가에 팔았지? 그럼 3분의 1이면 몇 자루야? 200자루. 즉, 다시 말하면 볼펜 같은 경우는 볼펜은 100분의 140Y의 금액으로 200자루를 팔았어. 맞지? 그럼 남은 100자루는 어떻게 했대? 10%를 할인해줬지? 그러면 100분의 140Y라는 금액으로 금액의 10% 할인, 즉 90%만 받아서 남은 100자루를 처리한 거야.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시게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럼 이렇게 해서 판매를 했더니 그때의 총합이 어떻게 나왔냐면 74,000원의 이익을 얻었지? 다시 말하면 원래 연필과 볼펜을 팔았던 원가에서 74,000원이 플러스가 됐다는 얘기야. 그럼 이렇게 해서 판매 금액 다 더했더니 284,000원이 됐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잖아.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식 어떻게 나올 거야? 300x 플러스 300y가 21만 원. 너무 빡세지 않냐? 그래서 그냥 x 플러스 y가 얼마라고 하면 돼? 7, 100. 그래. 이렇게 첫 번째. 확인됐나요? 그럼 두 번째 이 식도 어때? 복잡하지?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해야지. 그러면 약분할 거야. 여기 2분의 3이잖아. 약분하면 약분해도 복잡하지 않냐? 그치? 자, 그럼 지금부터 잘 봐. 재밌는 거 보여줄게. 잘 들어. 잘 들어. 우리가 정가를 계산하잖아? 원래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원가에다가 이익을 더해야 되지. 근데 지금 숫자가 100분의 150이나 나와버린 이유는 여기 안에는 100분의 150x 안에는 원가와 이익이 합쳐져 있는 거야. 맞지?
그럼 원가는 어차피 우리가 x1인 거 알잖아. 원가 빼고 이익금만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가능하겠지? 그래서 우린 지금부터 이익금만 한번 계산을 해볼 거야. 이 식이 너무 복잡하니까. 원래는 밑에다 적어야 되는데 지금 공간이 부족해서 지우고 갈게. 자, 이익금만 지금부터 계산을 해볼 거야. 그러면 이익금. 볼펜은 어떻게 이익을 얻었냐면 50%의 이익을 얻었잖아. 그러니까 100분의 50x의 이익이 발생을 한 거야. 이게 몇 자루? 150자루. 맞죠? 그리고 10% 할인해줬지. 이익도 똑같이 어떻게 되겠어? 10%가 줄어들었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100분의 50x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90을 하고 여기다가 곱하기 150을 한 거야. 이거 두 개 더하면 연필 자체의 이익금만 나오게 되는 거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러면 볼펜은 40%의 이익을 붙였지. 그러면 100분의 40의 y씩 얼마 팔았어? 200자로 팔았지. 그 다음에 더하기 100분의 40y라는 이익금 역시 마찬가지로 몇 프로 할인해줬어? 20% 할인해줬잖아. 그럼 여기도 곱하기 80%만 받겠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해서 100자로 판 거지? 이렇게. 그럼 얘네들 다 더한 게 뭐가 되는 거야? 이익금 74,000원 되는 거야. 식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요거는 식 한번 써보자. 자, 요거 먼저. 얼마야? 75x. 그 다음 요거. 이거 2분의 1이고 여기 10분의 9고 여기다 곱하기 150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여기 15잖아. 뭐가 돼? 2분의 135 x 맞죠? 그 다음 더하기 y쪽 가는 거야. 뭐가 돼? 80y 더하기 그 다음 더하기 얘랑 얘 곱하면 40y잖아. 그럼 100분의 3200이니까 32y가 되겠네. 이게 74,000. 맞습니까? 이거 정리할 거야. 그러면 일단 요거 2를 먼저 곱하자. 그러면서 동일한 계산할 거야. 2 곱하면 150 되지. 150에다 얘 더할 거야. 285x 더하기 요거 두 개 더한 다음 2배 해야 되지. 112 2배 하면 224y가 2배 하면 148,000 이렇게. 약분 되나? 고민할 시간에 연립하자. 오케이? 그러면 자 문제에서 뭐가 알고 싶었어 이거? 볼펜의 정가? 그럼 y 쪽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 그럼 285 곱해서 x를 없애버리자. 그러면 여기가 285 x 플러스 285 y가 285에 700 곱하면 되지. 얼마 나와요? 나와? 네. 응, 그럼 이제 여기서 빼. 여기서 이거 빼면 60 1 y가 빼면 5 0 5 0 0이네. 맞죠? 나눠. 왜? 6 8 48 안 나눠지는데? 계산하기 여기서 틀렸나 본데? 뭘 틀린 거지? 여기 20%랑 10%가 바뀌었어. 빨리 말했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8이래. 20%래. 여기가 90%래.
자, 야, 넌 안 보고 뭐 했어? 보고 얘기했어야 될 거 아니야. 다시 요거 앞에 건 내가 아니야 나 안 할래 빨리 해. 앞에 거 요거 우리 뭐 나왔어? 75x. 자, 두 번째 거 요거 어? 60x. 자, 요거는 80i. 그 다음 거는요 30 6i. 이게 74,000. 그럼 자 135x 두 번째씩 나온 거야. 135x 더하기 116y가 74,000. 우리는 마찬가지로 아까랑 똑같아. y 남길 거야. 그러면 x를 없애야 되니까 135를 곱하자. 자, 미리 곱해놔. 와, 숫자 커지는데? 이렇게 되겠네? 맞아요? 빼자. 19y가 얼마야? 어? 19,500원 아니야? 내가 이거 잘못 넣은 거 아니야? 맞아, 이거? 135 곱하기 700? 맞아. 그러면 94,500원에서 뭐야, 나 미쳤나봐. 이렇게. 맞죠? 자, 나눠야지. y가. 이건 왠지 나눠지지 않을까? 안 나눠질까? 얼마 들어가야 되지? 안 나눠져? 팔이 맞는데? 아니네. 안 나눠지네? 7인데? 오씨. 볼펜 한 자리의 정가를 찾아라? 정가가 뭐였어? 100분의 140y였잖아? 근데 계산한 게 지금 이게 맞잖아? 산수가 어디서 틀렸나? 맞고 x 플러스 y가 700 맞고 계산한 게 또 문제 잘못 썼나 봐야 돼. 연필은 2분의 1, 볼펜은 3분의 1을 정가로 팔았어. 연필은 2분의 1, 150자로 이익을 받고 연필은 20%를 할인했어. 100분의 80에 150개 맞고 볼펜은 10%를 할인해서 3분의 1을 팔았어. 3분의 1 100자루를 팔았어. 36y 나온 거 맞고 200자루는 그대로 팔았어. 80i 맞고 116y 그래서 맞고 x 2분의 1이니까 75x 맞고 75에다가 10분의 8을 할 거야. 5분의 4를 할 거야. 60x 맞고 여기까지 문제 없고 그러면 두 개 더하면 135x 됐고 116y 됐고 더한 게 760 여기다가 곱하면 맞고 x 사라졌고 여기서 이거 빼면 19y가 되고 이거고 그럼 방법 없어. 그냥 y가 이거야. 19분의 25,000이야.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해야 돼? 100분의 140 y를 찾아야 되지. 약분하면 2분의 7y, 5분의 7y지. 맞아요? 여기도 곱하기 5분의 7. 여기도 곱하기 5분의 7. 이거 해야지 뭐. 그러면 여기 약분되잖아. 4,100. 그러면 19분의 28,700이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약분 안 되나? 97. 안 되는 것 같지? 확인돼요? 이렇게 되겠는데? 이거 계산 뭐 이래? 조금 심한데?
이게 맞아? 아닌데? 125는 700원인데? 700원이요. 응. 그러면 방법은 하나네. 정가가 우리가 찾아서 이익만 계산을 했잖아. 잠깐만, 요거만 한번 보자. 저기서 계산한 게 결국에는 이익을 계산하면 100분의 150x에다가 곱하기 10분의 8을 하고 곱하기 150을 했어. 이게 2분의 3이고 약분 6, 3, 18, 180x 여기서 여기야. 지금 180x잖아. 150x를 빼야 되거든. 30x가 돼야 돼. 이게 잘못 나오는 거야. 이거 이대로 가면 안 돼. 이것 때문에 틀리는 거야 지금. 무슨 얘기인 거냐면은 우리가 단순하게 산수를 하면 봐봐. 내가 만약에 500원짜리 물건 있지. 50%의 이익을 붙일 거야. 그러면 얼마가 되지? 500에다가 250원을 더한 게 되지. 맞죠? 근데 내가 이거를 10%를 할인해서 팔 거야. 그럼 750에다가 그럼 곱하기 아니야, 한 30% 할인하자. 확인? 30% 할인하면 100분의 70을 곱하면 되는 거지? 즉 10분의 7만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요거 계산해보자. 약분하고 나면 7호 35, 3 올라가서 77에 49, 525원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잘 봐. 원래 내가 원가 500원이었지. 그지? 그러면 25원의 이익을 본 거야.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25원의 이익을 본 거야. 근데 이익금이 지금 50%의 이익을 붙이면 250원이었잖아. 이 250원을 30% 할인해 줘봐. 그럼 곱하기 뭐 할 거야? 10분의 7 하면 되지. 그러면 약분하면 얼마 돼요? 135원이 돼버리지. 다르지? 맞죠? 그러니까 이익금만 따로 계산하는 게 안 되겠지. 이것 때문이야. 그러면 어쩔 수 없어. 이거 해야 돼. 그래서 여기를 28,400으로 계산해야 돼. 28,400이 아니라 284,000원으로. 확인됩니까? 네. 자, 그러면 요거 계산을 자, 두 번째씩 보여줄게. 이렇게 만들어.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거 계산이 복잡한 이유가 순서가 지금 이렇게 섞여서 그러거든. 요 순서를 바꾸자. 위에 있는 거 앞에 150개 하면은 여기도 150개잖아. 여기다 곱하기 100분의 80 하면 되잖아. 그치? 이거 우리 먼저 계산해봐. 이거 얼마야? 225x지. 그러면 225x에다가 자, 여기 밑에 거는 여기다가 곱하기 100분의 80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곱하기 100분의 180 하면 돼. 그럼 x 끝난 거야.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요렇게. 그 다음 y쪽 계산할 거야. 요거 계산하면 얼마지? 280y지. 근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순서를 내가 바꾼다고 쳐봐. 100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90이라고 돼 있지? 맞지? 네. 근데 이때 여기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얘를 바로 이거 200을 곱해서 계산할 게 아니라 여기를 100으로 바꾸고 곱하기 2로 바꿔버려. 그러면 요게 어때? 똑같이 생긴 애지? 이거 똑같이 생긴 애 먼저 계산해버려. 그럼 뭐가 돼? 140y 되지? 그럼 이 140y에다가 곱하는 거야. 얘랑 얘를 더한 거야. 인수분해버리는 거잖아. 인수분해 우리 배웠으니까. 공통인수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럼 뭐가 돼? 100분의 290. 이렇게 곱하면 되잖아. 이해돼야 안 돼요? 계산을 이렇게 줄일 수 있어. 근데 이거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순서대로 해 그냥. 알겠죠? 네. 그래서 이게 284,000. 이거 계산하고 갈 거야. 자,
약분하고 빨리빨리 안 하고 뭐 하고 있어? 45 곱하기 9 얼마예요? 415 x 더하기 여기 계산할 거야. 약분하고 405x. 어? 405x. 405 y? x가 자료만 405. 아 여기가 405x야? 자 y 빨리 계산해. 왜 안 하고 놀고 있냐? 김현서가? 하고 있는 거. 맞아? 406y 나와? 네. 그럼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 y 구할 거니까 바로 가. 405x 플러스 405y 가. 여기다 405 곱할 거야. 얼마야? 이렇게 되겠네. 맞습니까? 그러면 쭉 빼면 y가 얼마예요? 500. 바로 나오잖아. 그냥 이쁘게. 그죠? 자, 근데 문제에서는 y가 우리 뭐야? 원가였지? 문제에서 뭐 가라고 시켰지? 정가. 그러면 정답은 10분의 14y. 그냥 이걸로 가자. 계산하는 거죠? 얼마예요? 700원. 이렇게 정답 나오겠지. 네. 됐습니까? 네. 네. 개 힘들어. 자, 123. 요거 계산할 때 이익만 갖고 계산하는 거 우리 보면서 확인했지? 네. 하지 마. 이게 왜 틀리게 나오지? 아니야, 틀리게 나오는 게 맞아. 틀리게 나오는 게 맞아. 예전에 한번 봤었는데 내가 그걸 까먹고 그냥 쓴 거야. 다음에 123 맞지? 일에 관한 문제. 다시 문제 이제 쉬워지네. 편하게 가면 되겠다. 자, 123번 일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 하라 그랬어? 1시간당 한 일의 양을 우리는 무조건 찾아줘야 된다 그랬지? 자, A 호수는 잠깐만. 그런 게 안 나왔어? 아, 여기 A 호수가 1시간 동안 빼는 물의 양을 A라고 하자. A 호수가 1시간 동안 빼는 물의 양. 이게 A. 그러면 B는 지금부터 B 호스가 1시간 동안 빼는 물의 양이라고 생각을 할 거야. 확인되니? 그러면 지금 보면 A 호스로 2시간 뺐으니까 2A만큼 뺐지? 그리고 B 호스로 8시간이니까 8B만큼 뺐어. 이러면 물이 다 빠진 거니까 1을 1 완성했다가 되는 거잖아. 맞죠? 자, 그 다음에 A 호스로만 6시간 동안 빼면 모두 뺄 수 있다. 그러면 6A가 그냥 얼마는 얘기야? 1이 되는 거네. 이거 2개 연립하는 거 아니야? 확인돼요? 그럼 바로 A는 내가 찾아줄게. 정말 빡세게 계산하면 6분의 1이 나올 거야. 확인되죠? 자, 그럼 B 얼마 나와야 돼? 12분의 1이야? 맞아? 그럼 이렇게.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 A 호수는 1을 완성하려면 6시간 걸려야 되지. 곱하기 6 해야 되니까. B 호수는 1을 완성하려면 몇 시간 걸려야 돼? 12시간 끝났잖아. 누구 질문이야? 너야? 아니네. 너 왜 안 해? 자, 124. 뭐야, 이건 또? 용량이 310리터인 물탱크가 있는데 A와 B, 배수용 C. 이번에는 수도관이 C까지 늘었어. 그러면 123번하고 동일 조건으로 갈 거야. A는 말 그대로 A 호수가 1시간 동안 빼는 물의 양이야. B는 마찬가지로 B가 1시간 동안 빼는 물의 양. 확인돼요? 그러면 이번에 C가 추가. C가 1시간 동안 넣는 물의 양이야. 확인됩니까? 잠깐만. 말이 바뀌었네. 급수용과 배수용이네. 여기가 넣는 거네, A, B가. 얘가 빼는 거고.
확인되죠? 급수가 넣는 거, 물을 주는 거, 배수는 물을 흘려보내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자, A관으로 매초 1리터의 비율로 급수를 시작한다. 뭐야? 그럼 1시간 동안 넣는 물의 양을 계산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 1초에 1리터씩 A가 들어간대잖아. 맞아요, 아니요? 그럼 이거 다 필요 없네. 그러면 말을 바꿔. A는 지금 문제의 단위가 분으로 나와요. 초로 나와 있네? 그럼 초당으로 계산해야 되겠네. 1초에 1리터씩 들어가지. 자, B는 1초에 몇 리터씩 들어간대? Y리터. 그 다음에 C는 1초에 얼만큼씩 물을 뺀대? 0.5리터씩, 2분의 1리터씩 물이 줄어. 즉 여기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가 될 거라는 얘기야. 맞아?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시작이야. 이때 시간으로 배수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1분 후에, 즉 용량이 310리터인 물탱크에 비어있어 현재. 맞지? 잠깐만. 야, 이거 심각한데? 야, 이거 문제 복잡하다. 이렇게 310리터짜리 물탱크가 있거든? 근데 처음에 세 번째 줄을 봐야 돼. 매초 1리터의 비율로 급수를 시작하고 X초 후래. X초가 지난 거야. 그러면 이미 X초가 지나고 나면 물이 얼만큼 들어가 있는 거야? X리터가 이미 물이 차 있는 거야. X초가 지났어. 여기다 쓰자. X초가 되면 이만큼의 물이 지난 거야. 그럼 그 상태에서 X초 후에 C관으로 매초 0.5리터의 비율로 배수를 시작한대. 그 다음에 C관으로 배수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1분 후에, 즉 1분의 시간이 또 지났어. 맞지? 1분이 또 지났어. 그러면 60초가 지났다는 얘기잖아. 60초 후에 물이 어떻게 되겠어? 배수를 하는데 A는 멈춰놨대? 안 멈췄던 것 같아. 그쵸? 안 멈춘다는 얘기 같아. 그러면 이제 이거 계산 잘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이 빠지면서 A 호수는 계속 연결이 돼 있으니까 물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 C 호수로 또 빼는 중에 중간에 또 이제 B 호수까지 추가 투입을 한 거야. 그것들을 계산하고 있는 거야. 맞죠? 그러면 A 호수는 얼만큼 일했는지 확인을 하자.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에 X초 일했지. 그 다음에 문제를 쭉 봤더니 CO수가 투입되고 나서 1분 동안 또 일을 해야 되지, CO수가. 그럼 그 기간에도 A는 계속 일하고 있는 중인 거잖아. 그러면 1분, 60초를 추가로 일을 할 거야. 맞죠? 그 다음에 다시 B호수가 이제 60초가 또 지나면 투입이 되고 1분 40초 동안 또 일을 해야 되지. 100초간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A호수가 일한 시간이야. 확인돼요? 그러면 B호수는 마지막에 있는 100초 동안만 일을 하겠지? 맞지? 그러면 C는 60초와 100초에서 160초 동안만 일을 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는 첫 번째 식이 나와. 자, 여기 X 플러스 160 이렇게 1분 1리터씩 더하기 100초씩 Y, 그죠? 그리고 빼기 2분의 1 곱하기 160, 이걸 계산하면 꽉 채워야 되니까 310리터 채우겠구나.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자, 식 정리. 그러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100Y는 얼마가 돼요? 요거 80이잖아. 마이너스 80. 계산하면 80이지. 이항하면 마이너스 80이잖아. 230. 이렇게 첫 번째 식이 나오는 거네. 이해됩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뒤쪽에 나와 있는 거 문장을 또 해석해야지. 다시 비워. 야, A관의 급수량을 매초 1.2리터로 늘려. 배수량도 0.8리터로 늘려. 다른 조건을 변화시키지 않아.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은 이거네. 얘가 매초 1리터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1.2리터가 늘어나는 걸로 바뀐 거지. 얘는 0.8리터, 마이너스 5분의 4리터씩 빠지는 걸로 바뀐 거지. 다른 조건 바뀐 거 있어? B는 그대로잖아. 맞지?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같은 시간 동안 물탱크에는 물이 가득 찬다고 얘기를 한 거야. 맞아요?
그럼 아까랑 똑같이 계산이네? 요 시간대로 똑같이. 그러면 1.2리터를 다시 쓰면 이거 5분의 6리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식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5분의 6리터가 x 플러스 160초 동안 일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00Y만큼을 일을 할 거고, 그 다음에 5분의 4리터씩 160초만큼 일을 한 걸 빼면 꽉 찹니다. 다른 건 변동 없다고 했으니까. 네. 이해돼요? 네. 그러면 정리하자. 5분의 6x 곱하면 플러스 100y 는 이거 곱하면 얼마야? 32에다가 6 곱하는 거네. 192. 여기는 32에다 4 곱하는 거잖아. 그럼 32에다 2 곱하면 64. 310에서 빨리빨리 산수해. 64 빼면 246이 되는 건가?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여기 지금 정리하잖아? 32 곱하기 6이지. 얘는 32 곱하기 4지. 빼는 거잖아. 32가 6개, 32가 4개잖아. 빼면 그냥 32가 몇 개 남아. 그냥 이렇게 해서 64 한 거야. 그리고 2항에서 뺀 거야. 그러면 두 번째 식 나왔잖아. 그럼 얘랑 이거 가지고 뭐 하면 돼? 연립하면 되지? 난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뺄래. 그러면 5분의 1x가 얼마예요? 16이 되지? x가 얼마예요? 80 되는 거잖아. 맞니? 그럼 x가 80이야. y가 얼마겠어? 2분의 3 되겠지? 맞아? 그럼 문제에서 뭘 구하래? y값 찾으라 그랬네? 그럼 y 얼마야? 2분의 3. 됐습니까? 네. 네, 요렇게. 127. 같은 문제였으면 좋겠다. 사람들 아쉽네. A는 500m 떨어진 표적을 향해 화살을 쐈는데 발사 후 5초가 지나서 화살이 표적에 맞는 소리를 들었다. B는 A로부터 350m, 표적으로부터 50m 떨어진 곳에 있는데 A가 화살을 쏜 소리를 들은 후 4초가 지나서 화살이 표적에 맞는 소리를 들었다. 화살의 속력을 구하시오. 너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잘 모르겠는데. 표적이 여기 있어. 표적이 여기야. 양궁 표적이 여기야. A라는 사람이 여기 있어. 이때 여기 표적까지 거리가 얼마? 500m. 근데 B라는 한 명이 더 있어야 되지. A로부터 350m가 떨어져 있어야 되지. 근데 표적으로부터 500m가 떨어져 있지. 표적으로부터 이렇게 옆으로 떨어져 있는 거야. 500m가. 그리고 요 사이가 350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그림을 우리가 좀 더 단순화시켜서 그려보잖아? 이렇게 그려도 돼. 이등변 삼각형 만들어지는 거야. 여기가 500, 여기가 500, 여기가 350.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화살을 쏜 거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보면은 화살을 발사한 후 5초가 지나서 화살의 표적에 맞는 소리를 들었지. 그러면 화살이 발사한 후 표적에 뭐라고? 말도 헷갈리네. 표적에 맞는데 5초 만에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잖아. 다시 말하면 화살을 발사했어. 표적에 맞았어. 그럼 맞으면 텅 하고 소리가 나겠지. 그 텅 소리가 다시 돌아와서 나한테 들리는 데까지 5초가 걸린 거야. 확인돼요? 그러면 그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소리 자체 있지, 소리. 소리의 속력이 얼마라는 얘기야? 500m를 이동하는데 5초가 걸렸다는 얘기잖아. 100m/s. 이렇게. 확인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보면은 A가 화살을 쏜 소리를 들은 후 4초가 지나서 화살의 표적에 맞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잠깐만. 이 얘기 아니네. 발사 후 5초가 지나서? 텅 맞고 나서 5초가 아니네. 여기서 화살을 쐈어. 그럼 화살이 이동을 했겠지. 그리고 여기서 소리가 발생이 되겠지. 돌아오는 데까지 5초 걸린 거야. 확인돼요? 그래서 우리는
화살이 이동한 시간, 소리가 이동한 시간 두 개가 필요해. 확인되니? 네. 그리고 화살 자체의 속력, 그 다음에 소리의 속력, 이렇게 필요한 거야. 확인됩니까? 그럼 문제에서 우리 뭐 구하라고 시켰어? 화살의 속력을 찾으라고 시켰지. 맞니? 화살의 속력 맞아? 그럼 여기 보니 화살의 속력을 지금부터 X. 그럼 더불어 소리의 속력을 Y. 확인돼요? 그러면 이제 봐. 첫 번째 문제를 보면은 A가 화살을 쐈지. 5초가 지나서 소리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화살을 쏴. 맞았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지. A초가 걸렸다고 해. 확인돼요? 근데 이거 A라고 안 해도 돼. 왜냐면 아니라 A라고 하지 말자. 그냥 하자. 500m 이동해야 되잖아. 난 속력이 X인데. 그러면 이때 걸린 시간은 얼마겠어? X분의 500이 되겠지? 이걸로 가자. 확인되니? 자, 그럼 마찬가지야. 텅 하고 맞았어. 그러면 속력이 Y잖아. 돌아와서 4개에 꽂혀야 돼. 그럼 이동한 거리가 500m잖아. 속력은, 시간은 Y분의 500이 되겠지. 여기서 첫 번째 식 나오는 거야. A라는 놈을 기준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더니 X분의 500이라는 시간하고 Y분의 500이라는 시간을 더해서 확인을 한 게 총 5초가 걸렸어요. 됐습니까? 첫 번째 식.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볼까? 이 식? 계산하기 편하게 X분의 100 더하기 Y분의 100이 1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네.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없어. 나중에 생각하자고. 자, 그 다음 이제 문제를 보니까 이번에는 B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어. 얜 또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A가 화살을 쏜 소리를 들었어. A가 화살을 쏜 소리를 들었어. 그러니까 A가 여기서 화살을 탕 하고 쐈어. 소리가 막 가서 얘 귀에 꽂혔겠지? 얘 귀에 딱 꽂히는 순간부터 이제 시간을 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그 사이에 화살은 멈춰 있겠냐? 날아가고 있겠지. 맞죠? 날아가서 맞았어. 소리가 발생이 됐어. 그게 얘한테 와서 꽂힌 거야. 그 시간이 몇 초래? 4초가 걸렸다는 얘기지. 확인됩니까? 그럼 소리는 역시 균등하게 이동을 할 거 아니야. 맞죠? 이제 여기서부터 말이 조금 어려운 건데 잘 봐야 돼. 화살의 속력과 소리의 속력은 여전히 똑같은 걸 가지고 있다고 칠 거야. 그러면 여기서 화살을 딱 쏘는 순간 소리가 발생이 됐지. 소리의 속력이 뭐야? Y잖아. 그 Y가 얘 귀에 꽂혀야 되는 거잖아. 즉 우리는 Y분의 350이라는 시간이 지났어. 이 시간 동안 화살이 날아가고 있었던 중이야. 맞지? 그러면 귀에 딱 꽂히는 순간부터 화살은 계속해서 가고 있겠지. 맞아요? 근데 우리는 시간 카운팅을 언제부터 할 거냐면 처음부터 할 게 아니라 내 소리가 여기 와서 딱 귀에 꽂히는 순간 화살은 여기쯤에 와 있다고 쳐봐. 그러면 여기서부터 가서 화살이 꽂혀. 그치? 그리고 소리가 나 여기까지 와서 귀에 들었어. 이 시간이 4초란 얘기야. 확인돼요?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얘가 처음에 화살을 딱 쐈어. 여기까지 가는데 몇 초간 걸렸겠지? 얼마나 걸렸었어? X분의 500시간이 걸렸잖아. X분의 500초가 맞지? 그 X분의 500초에서 화살이 꽂힐 때까지 걸린 시간 Y분의 350초를 빼는 거야. 확인돼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빠지게 된 거지. 이게 이동한 시간이랑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시간을 재기 시작하는 거게 되겠지? 여기 전체 시간에서 요거를 빼면 요만큼을 뺀 거니까 여기까지 시간이 나오는 거잖아. 거기다 이거 더하는 거잖아. 이 시간. 그럼 그때 뒤에 있는 시간이 뭐가 되는 거야? 소리의 속력이니까 Y분의 500이 되겠지? 맞아요? 이거를 계산한 게 몇 초? 4초. 이게 두 번째 식이야. 이렇게 나와버린 거야. 이거 5분의 500이야. Y분의 500이지. 소리니까.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네.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마찬가지로 식정리 해야 되잖아. 이거.
x분의 150. 아, 왜 또 150이야? 500 플러스 y분의 150이죠. 이게 얼마다? 4다. 얘랑 얘 연립하는 거야. 19주 고칠 필요 없겠다. 왜? x분의 500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냥 여기서 이거 그냥 바로 빼면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연립을 해서 계산을 하면 y분의 350이 1이잖아. y가 얼마란 얘기야? 350이라는 얘기가 되겠네. 확인돼요? 그러면 y가 350이야. x 구할 수 있어 없어? 우리 화살의 속력 찾는 거잖아. x 찾는 거잖아. 맞죠? 풀면 되겠지? 어떻게 하면 돼? x분의 500 더하기 여기나 여기 둘 중에 아무데나 대입해도 되겠지? 350분의 500으로 100으로 갈까? 150? 얘로? 이게 4 이렇게 확인됩니까? 네. 풀는 건 여러분들 되지? 네. 응, 그렇게 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이해돼요? 네. 네, 그래서 요거 두 개 연립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이거 이해되니? 요거도 다음 시간에 아마 또 질문할 것 같거든? 한 번 더 확인해봐. 그리고 소리가 막 통통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잘 기억해놓고. 알겠죠? 자, 마지막 128. 요거까지만 하고 마치자. 빨리 하자. 현정이는 20m를 달리는 마라톤에 참가하여 출발 후 9분 동안 달리고 4분 동안 걷기를 반복했어. 9분 달리고 4분 걷고 출발한 지 2시간 한 1분 만에 완주를 했다. 2시간 1분 만에 20km 갔다는 얘기야. 맞죠? 그럼 일단 우리는 2시간 1분 몇 분이니 이거? 121분이지. 그러면 여기서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생각해봐. 9분 달리고 4분 걸었지. 13분마다 한 사이클이 돈다는 얘기지. 이거 13으로 나눠 떨어지냐? 안 나눠 떨어지지. 그럼 다시 말하면 사이클이 돌던 중에 완주한 거야. 딱 안 끝날 거란 얘기야. 확인됐지? 자, 그거 알고 있는 상태로 달리는 속력과 걷는 속력의 차가 시속 7km라고 그랬어. 그리고 문제를 봤더니 달리는 속력이 시속 A라고 할 때 A 값을 구하라고 그랬지. 뭘 구하라고 했지? 나와버렸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달릴 때 달리는 속력을 A, 그 다음에 걷는 속력을 B라고 생각하자.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씩 바로 나왔지. 달릴 때가 아무래도 빠르겠지? 달릴 때 빼기 걸을 때가 얼마다? 7이다. 확인돼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제부터 잘 생각해봐. 121분이지? 몇 분을 달리고 몇 분 걸었는지 내가 계산이 돼. 전체 시간이 나왔는데 9분 4분 9분 4분으로 돌 거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121분을 9분 4분이면 13분으로 사이클을 돈다 그랬잖아. 나눌 거야. 자연수단위까지만. 얼마 들어가면 돼? 9 들어가면 되지. 나머지 얼마 남아? 4가 남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처음에 9분 달리고 4분 걸어. 이런 사이클을 몇 번 했다는 얘기야? 9번. 그 다음에 4km 남았지? 이건 뭐 해야 돼? 달릴 타이밍이었잖아. 4분 더 달리겠다는 거야. 확인돼요? 그럼 자, 달린 시간을 지금부터 우리는 찾을 거야. 달린 시간. 9분씩 9번. 맞지? 9분씩 9번. 그리고 4분 추가요. 맞습니까? 총 몇 분이야? 85분을 달린 거야. 자, 그러면 걸은 시간은 4분씩 9번. 끝이겠지? 그래서 이걸로 36분. 확인돼요? 근데 문제를 지금 다시 봐. 문제에서는 속력이 뭘로 나왔어? 속력이 km per hour 시속으로 나와버렸지. 근데 우리는 지금 계산한 게 뭐야? 분이잖아. 이거 전부 다 뭐 해야 돼? 시간으로 고쳐야 돼. 그럼 얘 몇 분이야? 몇 시간이야? 60분에 85시간. 얘는 60분에 36시간. 약분은 물론 해야 되겠지. 확인됩니까? 그럼 이제 두 번째씩 바로 나온 거야. 우리는 이동한 거리는 총 20km를 가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20km라는 거리가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야? A씩 60분에 85라는 시간 동안에 A라는 속력으로 달렸고 그 다음에 60분에 36이라는 시간 동안에 B라는 속력으로 달렸구나.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이걸로 끝이야.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연립해서 정답 찾는 거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니어서 단위 변환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오답이 좀 나오게 되는 건데 단위 변환하는 거 신경 써서 천천히 따라가면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네. 네, 이렇게까지 해서 128번까지 마무리가 된 거고요.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정리 좀 해봐. 알겠죠? 네. 야, 그럼 이번에도 활용이냐 쭉? 네.
뭐야? 활용 몇 문제 안 돼? 25문제밖에 안 돼. 155번까지니까. 그러면 숙제를 좀 적당히 해야 되겠지? 이번에 원래대로 하면 30문제를 넣으면 160번인데 그건 너무 적고. 70번. 양심껏. 딱 말해. 몇 번? 175번. 170. 70. 175. 그래, 170. 나 이번 주말에 240번까지 낼 거다. 240번 넘길 거야. 그거 감안하고 천천히 조금씩 더 풀어와. 알겠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